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소름이 진짜 쭈뼛 돋더라고요. 울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참담했었죠. 당근 자판기입니다. 오늘은 경매스터디에서 아파트 단타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낙찰을 받고 매도까지 완료한 닉네임 송주 블랙면입니다. 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잔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송주 블랙면입니다. 우리 송주 블랙면은 30대 초반 직장인이고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만나기 전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분이시더라고요. 참 특이하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는 요번에 아파트를 사실 때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갔어요? 저는 한 1억 좀 덜 되게 들어갔고요. 얼마를 갖고 경매를 시작하신 거죠? 6천만 원 정도 갖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낙찰받은 거는 첫 번째 낙찰 물건이고 한 얼마나 남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00만 원 안 되게 남은 것 같습니다. 겨우 이제 아파트 단타를 해서 100만 원 남길 걸 이 짓을 왜 했냐 생각하실 텐데 오늘 한번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 원래 되게 계속 입찰을 하다가 폐차를 했고 그래 가는 김에 하나 더 쓰자 해서 이제 2개를 썼는데 덜컥 2개 더 낙찰이 된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큰일 났다. 2개 다 낙찰받을지 몰랐는데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부모님한테 어디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며 엄청 고민이 많았었죠. 밤 10시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한 개를 미납하겠습니다. 하나에 집중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라. 한 번에 가서 2개를 낙찰받으면 2번 할 거를 한 번에 줄인 거니까 더 잘 된 거지. 그게 지금 이렇게 울 일이 아니다. 이랬더니 이제 갑자기 정신을 차리셨나요? 정신 차렸죠. 근데 한 건이 이제 취하가 됐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다 쓸데없는 일이 됐죠.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공포와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가요. 생각이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무슨 일도 없는데 그냥 2개를 낙찰 받았다. 나 이제 어떡하지? 돈 어떻게 되지? 본인 사고에 매몰이 돼서 고민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그럴 걱정도 할 거 없이 하나가 자동으로 이제 취소가 되면서 하나의 물건만 낙찰을 된 거죠. 그때 이제 혹시 뭐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막상 취하가 되니까? 서운하지는 않았고요. 진짜 경매라는 것이 잠깐 낙찰받아가지고 괴로워하면서 2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울 일이 아니었구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였는데 제가 약간 중간에 지레 겁을 먹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물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저희한테 재밌을 수 있지만 본인은 제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올 만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아파트를 처음으로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엄청 설레어하면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지방 쪽에서 유명한 살인자의 집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매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 집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낙찰을 받잖아요. 물론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세나 단지에 대한 조사지 이 아파트 물건 하나가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외도민을 세팅을 하겠다고 혼자 앉아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는데 소름이 진짜 쭈뼛 돋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낙찰받은 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정말 참담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소유자도 현재 감옥에 계셔가지고 명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명도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우편물이 가다 보니까 우편물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그 집을 관리해주시는 일가 친척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닿았고요. 그리고 그분이랑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분께서 짐을 다 치워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녹음한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폐기물 처리반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다 수거를 해서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명도할 때 어쨌든 거기가 살인자 집이니까 무섭지 않았어요? 그 낙찰자 너 이거 내가 쫓아가가지고 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무서웠어요? 무섭죠. 사실 지금도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면할 일이 없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가지고 대면을 하는 거고 그리고 경매라는 걸로 이제 접촉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분들께서 자금을 이제 안 받으신 것도 아니고 잉여배당금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고요. 처음에 그 지방의 집에 찾아갔을 때 볕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여기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서울로 이제 돌아와야 되나 이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풍수지리가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셨죠?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다 이제 돌려가지고 좀 팔아달라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요. 근데 그 어떤 부동산 사장님께서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많이 매물이 내놓다 보면은 이 소문이 더 많이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름아름 몇몇 사람들만 통해가지고 부동산에다가 내놓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 닿아가지고 매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살인자의 집이고 그 지역에는 너무 소문이 많이 나서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없다. 이게 안 팔릴 거니까 세팅을 해서 단기 임대로 당분간 빼고 있다가 그 소문이 사라지고
사라지면 그때 매도를 하자라고 이제 플랜까지 세웠는데 풍주블랙면이 선생님 집이 팔렸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살인자라던가 범죄자를 잡으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이 매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서울 사시는 분들 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집은 경매 맞은 집이라서 안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싸고 상태가 좋아도 망한 집에 들어가면 또 망한다. 세무 같은 것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서 그 집이 빚을 많이 진 거를 알고 있고 이 동네에서 사건이 좀 있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또 이 집을 안 사요. 빚쟁이 집이라서 안 산다. 살인자라는 거는 역대급인 거죠. 절대 안 팔리는 상황인데 그 공직에 계시는 분한테 또 집을 판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아니었으면 영원히 못 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당근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얼마의 수익이 남으셨죠? 100만 원 내외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이거 보시는 분들이 야 100만 원 벌려고 그렇게까지 했니? 라고 하실 텐데 어떠세요? 막상 낙찰 받고 잔금을 내고 명도를 하고 매도까지 이제 해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어때요? 어떤 걸 배우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첫 낙찰을 받고 나서 100만 원밖에 남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클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낙찰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떤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하고 어떻게 방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게 100만 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나이가 되게 어리고 명도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고 멘탈도 여러 번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극복을 하신 건가요? 제가 진짜 멘탈이 생각보다 너무 약하더라고요. 울면서 나는 왜 이런 집에 낙찰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당근 선생님께 문자로 이제 새벽에 남친처럼 연락을 드리면은 당근 선생님이 바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당근 몽둥이로 아주 세게 혼났기 때문에 그때마다 정신줄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힘들었죠. 근데 이걸 통해서 진짜 많이 성장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멘탈적으로 좀 흔들리는 게 많이 사라졌고요. 세졌죠? 네. 내가 왜 멘탈이 센 줄 알겠지? 네.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멘탈 세져야 된다고. 네. 이걸 정말 많이 경험했잖아요. 네. 나 센 거 알겠죠? 내 멘탈이 얼마나 셀지 상상이 안 되지. 이거 한 번만 겪어도 멘탈이 이렇게 되는데 네. 진짜 여러 번 겪으셨으면은 진짜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몇 번 경험하면 세질 것 같죠? 존나 세질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처음 물건을 좀 힘들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 정말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죠. 이렇게 사이클을 빠르게 경험함으로써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에서는 더 자신 있게 들어가서 자신 있게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든 거죠. 실제로 제 그 경매 스터디 단타반에서 첫 번째 물건에서는 수익을 많이 못 남겨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뭐 2천, 3천만 원 이상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풍주블랙면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물건 하실 거잖아요. 네. 또 입찰 들어가실 거잖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에서는 많은 수익을 남기고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근 경매를 하면서 힘들고 회사만 다녀도 되고 친구들은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목표하는 바가 있나요? 제가 목표하는 바는 회사만 바라보고 기대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회사도 다니지만 저의 앞가림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 경매 스터디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일반 회사원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매 스터디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더 알차고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느끼게 되어서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네. 하드코어네요.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망가고 싶을 때 있었죠. 이 집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2개 낙찰 받았을 때도 잠 못 잤죠? 살인자의 집인 거 알고도 잠 못 잤죠? 처음에 이제 다 못 판다고 이거 집 못 판다고 했을 때 잠 못 잤죠? 네. 그러니까 진짜 많이 배웠네. 하드코어식으로 이제 짧고 네. 계속 투자하실 거예요? 계속 해야죠. 친구들은 알아요? 몇몇 친한 친구들만 알고 있고요. 가족들은 알아요? 가족들한테는 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뒤늦게 말씀을 드렸어요. 약간 좀 충격받아 하시죠. 왜 하필 이런 집에 또 이렇게 너가 이제 알고 나신 다음에 까무러치셨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부모님한테 얘기할 만한데 왜 얘기 안 하죠? 뭔가 부모님한테 의지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부모님 눈치 안 보고 제 앞가림을 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투자하실 때 보면은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부모님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거 입찰할 건데 나 경매 배울 건데 가계부 쓸 건데 외도민 할 건데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진행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부모님이나 가족은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불명확한 거에 되게 많이 걱정해요. 나도 사람인지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하게 되죠. 선택했고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거라면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철저하게 잘 지키셨네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철저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 할 거지 이러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열심히 또 해. 말씀 안 드리고 해야죠.
당근.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송주 블랙면이 힘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제 가슴 여기 한쪽에 살인자의 집을 낙찰받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계속 이게 있었거든요. 잘 팔았다고 얘기가 이제 연락이 오고 정말 대단하다. 이 친구는 잘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라고 말은 하지만 본인이 막상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건 또 다르거든요. 직장인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수업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투자의 세계로 빠져나오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멘탈도 세지고 마인드셋도 바뀌는 걸 보면서 제가 진짜 잘해야겠다, 많이 알려드려야겠다, 쌍욕을 더 해드려야겠다 책임감도 많이 느껴요. 몇천 몇억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여기서 솔직히 잘못되면 우리 송주 블랙면은 여기 한강으로 옮겨쳐서 들어갈 때거든요. 제가 말은 다 안 하지만 이거 어떻게 팔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계속해요. 특히 이제 이런 정말 살인자의 집, 문제 있는 약간 물건 같은 경우는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름 잘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큰 수익은 아니지만 본인이 많이 배우고 나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성장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투자도 더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경매 단타하셔서 올해 목표하는 수익은 얼마신가요? 1억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살인자의 집을 낙찰받은 송주 블랙면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번에는 또 더 좋은 소식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